네, 오늘은 조금 시장이 조용하니까 전체 그림을 들여다보는 매크로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증권 리서치센터 매크로 애널리스트입니다. 안영진 연구원과 함께 머리를 좀 맞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지금 띄워놓은 화면에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나오는 이제 그 코로나19의 확진자 전 세계 글로벌 확진자. 오늘 아침 우리 시각 기준 8시 45분 03초의 데이터를 보니까 1,306만 239명. 네. 이 확진자입니다. 글로벌입니다. 1,300만 명이 넘었죠. 여기 이제 사망자는 57만 1,817분. 안타까운 또 죽음이 있었고. 어떨까요? 지금도 시장은 코로나19의 확진 과정과 그거를 또 대응하는 치료제, 그래서 경기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 계속 상충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쪽이 더 우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무게중심을 다뤄보셨을 때 현재의 상황을 좀 파악해 주신다면. 네, 지금은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시장이 갑자기 뭐 좋았다가 한꺼번에 사그라들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거론이 되는 게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실내 영업을 또 한 번 중단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으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계속해서 이 셧다운 했던 거를 해제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게 하나의 축이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다시 오히려 그 셧다운이 해제되면서 사람들의 활동성이 다시 한번 늘어나면서 이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들이 다시 한번 높아졌다는 게 시장의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어떤 내용이죠? 네, 한번 쭉 한번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코로나가 3월 달부터 아주 극심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었고요.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면서 WHO가 팬데믹으로 규정을 하고 미국을 비롯해서 각국 정부들이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고 또 국경을 봉쇄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좀 코로나가 일정 부분 통제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게 5월 달까지 진행이 됐었고요. 그렇죠. 5월 중순부터 해서 이 봉쇄령, 이동 제한 조치들이 해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동시에 그런 현상들이 진행이 되다가 6월 한 중순부터 이때부터 다시 코로나 확진자들이 증가를 하면서 미국 그리고 브라질, 인도 뭐 이런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미국이 또 한 번 굉장히 2차 빨리 올라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다는 게 더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런데 이 데이터를 보시면서 그동안 올라오면서도 괜찮다고 여겨졌던 건 이 빨간색 선과는 다르게 이 막대 그래프로 나타나 있는 사망자, 그렇죠. 사망자가 계속해서 줄고 있다, 사망률이 줄고 있다라는 건 이 질병에 대한 공포감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걸 의미를 했는데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다시 한번 이게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이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려를 갖게 하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이제 뭐 변종이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들이다 말들은 많은데 백신이나 치료제의 상황은 조금 파악되는 부분이 있나요? 어제 같은 경우에 그 뭐 모더나를 비롯해서 그리고 뭐 파이자라든가 그리고 뭐 독일 기업이죠. 네. 바이오엔텍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에서 이 패스트 트랙을 태워서 FDA 승인을 빠르게 해서 이게 빠르게 이제 시장에 출시될 수 있게끔 그런 네. 절차가 진행이 됐다라고도 하는데 네, 우리나라도 혈장 치료제 그렇죠. 있고. 네. 그래서 이러한 뭐 치료제 또는 나아가서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만 이 질병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고 다시 한번 이 경제 활동에 대한 재개 그리고 금융시장에도 또 한번 뭐 업사이드로 열 수 네.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은 계속되고 있지만 앞서서 보셨던 뭐 그래프처럼 네. 이 실제로 이 질병에 대한 공포가 계속 종료가 됐다라는 신호는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축에서는 이 질병에 대한 통제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게 정부에 지금 하고 있는 방침이 되겠고 네. 또 한 축에서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 제약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치료제라든지 더 나아가서 백신에 대한 개발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공공의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공포가 이제 확산되다 보니까 경기가 보통 우리 데이터를 산출할 때 심리적인 그 데이터들이 많잖아요. 네, 그죠? 뭐 그렇습니다. PMI도 그렇고.
자, 이제부터 나올 지표들이 좀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5월 달, 6월 달에 약간 그 서프라이즈, 놀라웠던 네. 그런 데이터들이 분위기가 좀 반전되거나 아니면 안 좋아질 가능성? 어떨까요? 결론만 놓고 본다면 5월 달, 6월 달 조사 대상이 5월, 6월이었던 경제 지표들은 매우 좋았습니다. 네. 이미 여러 가지로 발표가 됐었고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6월 또는 7월 심리 지표 측면에서는 7월 지표들이 나올 건데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 그래요? 이유는 5월, 6월 달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락다운 조치가 해제가 되면서 봉쇄 조치를 해제하면서 억눌렸던 경제 활동들이 재개했던 모습들. 그게 3, 4월 달에 너무나도 좋지 않았던 지표와 대비돼서 5, 6월 달에 좋았던 거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6월 말부터 7월에 이르기까지, 7월 현재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좋지 않은 상황들이 또 이어지고 있고 또 다시 한번 뭐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또 플로리다도 마찬가지고요. 확진자가 급증을 하면서 다시 한번 봉쇄 조치에 들어갔기 때문에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5월, 6월 달에 비해서 7월은 매우 좋지 않을 걸로 지금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이 구글에서는 이 위치 기반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위치 기반 서비스를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를 집계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경제 지표들은 한 달 단위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너무 늦다. 그래서 하루하루 빅데이터로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3월 달에 충격을 받은 이후에 4월, 5월을 거쳐서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 근데 6월 들어서는 사람들이 막 다시 한번 돌아다니는 정체가 됩니다. 동선을 가지고 파악하고 그렇습니다. 데이터죠. 상점을 방문하고 네. 뭐 공원을 방문하고 뭐 상점이라든지 기찻기 같은 거를 그렇죠. 많이 할 때.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한번 보시면 뭐 가장 주요하게는 미국 데이터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성은 다 동일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6월 중순 미국 이후에 색깔이 아주 정체가 비슷해요 되었어요. 지금. 네. 네. 약간 붉은색인데 독일하고 색상이 비슷해가지고 네. 약간 너무 거의 붉은색이군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네요. 다 같이 봉쇄 조치에 대한 해제 그리고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 이 질병에 대한 우려가 활동성을 상당히 주춤하게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뭐 월간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집계가 되는 데이터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뭐 경제 지표 얘기는 여기 ISM 비제어 제조업 지수 얘기가 있는데 이건 건너뛰고 네. 네, EU 유럽 정상들은 17일 날 정상회담을 대면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요. 어제 보니까 보리스 총리 같은 경우도 마스크 쓰고 나오던데 네. 트럼프 대통령 뭐 이란에 뭐 거기도 그렇고 이제 마스크만 쓰면 될 텐데 왜 마스크를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마스크 쓰고 대면하나요? 어떻게 됩니까? 뭐 상징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화상 회의로 진행을 그렇죠. 했고요.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그래도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겠죠. 마스크를 쓰고 대면 회의를 하자. 네. 근데 사실 뭐 그런 상징적인 것보다 이 회의에서 뭔가 논의를 하게 될 그 콘텐츠가 내용들. 아주 중요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EU에서는 지금 미국과 유럽을 비교를 해보시면 네. 동일하게 뭐 주요국이고 선진국이고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나쁜 상태에서 미국은 강도 높게 경기 부양책들이 투입이 됐었고요. 네. 근데 유럽은 상대적으로 여러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부딪히다 보니까 미국만큼 강도 높은 부양책이 발현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계속 이 소위 유럽 회생기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럽을 부양시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다 같이 조달을 해서 뭐 지금 부진한 남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경기 부양을 시키자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이 재원 조달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네. 여러 국가들이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찬성하는 국가와 반대하는 국가가 명확하게 나뉩니다. 그래서 네. 이미 6월 달에도 이 논의가 이어졌지만 결국은 결렬이 됐었고요. 그게 이연이 돼서 지금 7월 이번 주 금요일 날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는데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이게 타결이 돼서 유럽이 한번 우리는 하나 같이 삽시다 이렇게 강력한 가면은 경기 부양책이 되면 뭐 세계 경제에서도 물꼬가 트여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유럽 쪽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 유로화 강세, 다시 말해서 달러 약세를 약세. 통해서 글로벌 리스크 온 금융시장에 이렇게 되는구나. 리스크 온 네. 그리고 또 유동성이 더 흩뿌려지는 그런 결과를 유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미 5월 달, 6월 달에 걸쳐서 결렬이 된 사례가 있고요. 네. 저희는 뭐 저희의 의견은 이번 달에도
뭐 대승적인 타결을 이루기가 좀 힘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그래도 지금까지 반대를 했던 유럽의 대장 국가인 독일이 이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점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달러 약세를 동반한 좀 시장 랠리가 좀 펼쳐지고 있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 좋은 내용이네요. 17일 날 EU 정상 마스크 쓰고 대면 회의해서 합의하느냐 이게 시장의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타결될 가능성도 상당히 조금 조심스럽지만 있다. 네. 안 그럼 뭐 다른 예단은 문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치적인 사실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예단은 할 수가 없지만 이게 지금의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 수의 증가라면은 각자 도생하기에는 다 같이 죽겠는데 저러다. 그렇죠. 네. 그런 쪽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네. 된다면 시장 입장에선 또는 글로벌 경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호재로 작용할 만한 뭐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디테일한 전략으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네. 30초만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큰 틀에서 경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고요. 뭐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네. 여전히 수요가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수요가 정상화되기 위해선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백신에 대한 개발이 필수적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조금 더 시기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우리가 시장 전략 측면에서는 어떤 경기에 대해서 보수적인 전망이라면 지금까지 눌려 있었던 경기 민감에 대해서 접근을 하기보다는 저희는 오히려 쏠림 현상은 계속될 거다. 그래서 네. 기존의 플랫폼이라든지 또 언택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뭐 기술주 또는 이 코로나 국면에서 뭐 제약 바이오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쏠림 현상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네. 경기를 중심으로 한 경기에 민감한 또 대형 업종들에 대해서는 또 특히 뭐 은행이라든지 뭐 정유화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비중을 싣고 가기에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아직까지는. 국면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매크로 중심으로 해서 전략을 다시 한번 잡아봤고요. SK증권 리서치 센터 안영진 매크로 애널리스트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